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30 월드엑스포 유치전 참패를 재소환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2030 엑스포 유치전이 실패로 끝난 이후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 의원은 유치 관련 의사결정을 부산시보다 정부가 더 많이 주도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외교 교섭권, 그다음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주도했던 건 아닌가 좀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자 박 시장은 갑자기 전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동안에 1년 동안 사우디가 80여 개국 지지를 받을 동안 대한민국이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뜻인데 지난해 유치 실패 이후 국민의힘 인사들이 내놓은 입장과 같습니다. 당시에도 유치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전 정부 탓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 시장이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반 의원은 엑스포 참패를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엑스포 책임론이 다시 등장한 만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쯤 평가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통칭합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PM과 대중교통 간 환승 할인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등록해두면 PM 이용 후 30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탈 경우 5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중교통을 먼저 타고 PM을 이용하면 PM 이용료가 500원 할인됩니다. 시는 우선 이번 달부터 부산대 일원을 대상으로 환승 기기가 부착된 PM 50대와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PM을 200대까지 늘리고 시내버스에 이어 도시철도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쯤 평가를 거쳐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들 다 같이 모일 거예요. 자, 사업 성과가 좋다 하면 지금 현재 200대인데 1000대, 3000대 확대할 예정이고요. 시는 PM과 대중교통 간 환승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해운대 LCT 초고층에서 뛰어내린 두 남성은 모두 미국 국적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국한 상태라 검거가 힘들 거라는 전망과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베이스 점핑을 하기 위해 LCT 건물에 몰래 침입한 외국 국적 남성 2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 명은 30대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한 명도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전 고층 건물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베이스 점핑을 하기 위해 해운대구 LCT 건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당일 곧바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국내 송환이나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송환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아니겠나 싶은데 재입국할 경우에 바로 우리한테 총무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일단 인터폴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2019년 러시아인 2명이 해운대구의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가 벌금을 예치한 뒤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 구청 등은 고층 건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감시를 피해 베이스 점핑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는 명백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수요 조사를 어제 마친 가운데 부산의 주요 의대들도 현재 정원의 2배 정도를 증원 신청했습니다. 부산대는 현재 정원 125명에서 125명을 늘려 총 250명을 신청했으며 동아대도 현재 정원 49명에서 51명을 늘려 정원을 100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증원 요청은 1998년 이후 의대 증원이 없었던 데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다가는 규모 면에서 다른 대학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북강서 갑에 전략 공천한 서병수 의원을 북구 갑으로, 북강서 을에 단수 공천한 김도읍 의원을 강석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도읍 의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지역 상황, 공관위의 정무적 판단을 모두 고려해 강석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된 북구 을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에서 펼쳐지는 40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서동구 지역구에서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간 3인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공천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내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이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보 의원은 지역구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의원 활동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산 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에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은 8.3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내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8도, 습도는 8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